자, 요거 유형 4번에 39번 요거는 내가 풀었었지 지난번에. 네. 그치? 뭐 두 가지 방식으로 막 풀어주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했었는데 그러면은 40번 문제 하나 풀어보자. y는 x제곱 마이너스 이거 풀었는데? 그 밑에 거. 이거 풀었나? 이건 안 풀었지. 41번 빼고 다 풀었어요. 41번 하나 봅시다. y는 x 곱하기 x 마이너스 1의 절대값. 너희들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 그릴 줄 알잖아요. 절대값이 없는 상황에서는 분명히 0과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의 그래프란 말이야. 근데 그놈을 절대값을 씌우면서 이게 적혀 올라간 상황이에요. 0과 1다 이거. 자, 그때 어디서부터? 아니 어떤 함수? y는 2x 플러스 4라고 하는 함수. 어떻게 생긴 함수? 요렇게 생긴 함수. 기울기가 2고 0,4를 지나고 있는 어떤 함수. 그걸로 둘러싸인 부분 요 녀석의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죠? 얘를 전체 넓이, 내가 빨간색으로 표현할게. 이 녀석의 넓이에서 어떤 걸 빼주면 돼? 요렇게 생긴 넓이에서 어떤 걸 빼주면 돼? 요거 요렇게 생긴 넓이를 2개 빼버리면 된다, 그렇지? 요 2개를 맞나요? 그러면 지금 빨간색의 부분, 빨간색 전체 넓이에서 누구? 노란색의 넓이를 2개 빼면은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녀석의 넓이가 나오잖아. 맞나요? 됐니? 그럼 이제 너희들은 빨간색 부분의 넓이를 구하러 가야지. 어떤 그래프인데? 얘가 y는 2x 플러스 4. 얘는 절대값 씌우기 전의 그래프니까 x제곱 마이너스 x. 그 두 개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할게요. 곡선 사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일단 뭐부터 계산하라 그래서? 교점부터 계산을 해달라 그랬죠. 그래서 요거부터 먼저 계산을 할게요. 전부 다 좌변으로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입니다. 1과 4로 인수분해 되니까 1과 마이너스 4로 x는 뭐예요? 마이너스 1 또는 4가 되겠네요.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4예요.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의 넓이 구하는 방법 자체가 6분의 최고차이수 1 하면서 공식 쓸 수 있다 그랬지? 그럼 얘가 4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2개 빼주면은 5. 5의 3승. 거기에서 빼자. 누구를? 저 녀석의 2배를. 요 녀석도 결국엔 뭐예요? 이 2차 함수가 누구랑? x 가 만나는 두 교점 사이의 넓이잖아. 또 6분의 공식 쓸 수 있지. 6분의 최고차이에서 1이고요. 만난 점이 0과 1이니까 1의 3승. 1 빼기 0. 그래서 답은 얼마죠? 6분의 125에서 6분의 2를 뺄 거니까 답은 6분의 123 이라고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어떻게 계산된 건지? 여기서 어떻게 바로 글로 넘어갔어요? 여기서 일로? 아니요, 그 노란 거? 아니요, 그 x 값을 구하고 x 값을 구하고 결국에 이거 지난 시간에 내가 설명했던 건데 6분의 1을 쓸 수 있는 공식은 여기서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쓸 수 있고요, 여기서도 쓸 수 있습니다. 요 그림이잖아. 맞지? 그래서 어디부터? 여기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의 넓이는 6분의 최고 차이에서 절대값 씌워주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3승이 라고 풀어요. 그 공식 바로 쓴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과 4라고 했으니까 만난 점이 마이너스 1과 4라고 했으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4 마이너스 마이너스 1이니까 4 플러스 1 뭐가 되지? 이놈의 3승. 알았습니까? 네. 그 다음에 노란 것도 역시 마찬가지. 결국에는 2차 함수와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저거지. 제일 첫 번째 그림. 그래서 역시 공식 쓴 거예요. 됐음? 아니요. 다음 문제 찾으려고 뭐 볼까? 43번 풀었고 44번 별 붙이고 44번 남겨. 했나? 한 거 같기도 하고. 방향은 잡아준 거 같은데. 그치? 했지. 사다리꼴 그림 있네. 4? 수능 해주고. 했어? 거의 다 했네. 이걸 안 했구나.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거 하나 충분히 했겠네. 자, 풀어도 될까? 정현 씨. 저거 하지 않았어요. 이건 했어. 한 번만 더 하려고. 이거 하나 풀고 하면 나머지는 다 풀라고 그랬을걸.
답이 6분의 123이에요? 네. 여기 안. 진짜? 뭐지? 약분 되는 거 아니니? 약분 되잖아. 어째서요? 2분의 40이 되겠네. 됐나? 자, 45번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 한 번만 더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자. 너희들이 뭐 다 기억한다면 다행이다만. 자, 봅시다. 분명히 이런 형태의 문제 자주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작년에 2학년 때 너희들이 이미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뭐냐면 이차함수의 엄청난 특수성. 어떤 특수성? 배침이라고 하는 그 특수한 성질. 요거 얘기하는 거지. 맞나요? 자, 그때 뭐 하세요? 이 S1이 S2라고 합니다. S1이 뭔데요? 얘가 S1이고요. S2가 요 녀석을 지금 S2라고 하지. 그러니까 이 S1, 얘의 2배가 밑에 있는 저 녀석과 넓이가 같아요. 근데 요 두 녀석 자체도 넓이가 같거든, 하나씩 하나씩. 그러니까 결국 요거 하나랑 넓이가 같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어디부터? 0에서부터 어디까지? 이 축까지의 정적분이 얼마입니다? 0입니다 라는 거 이용하면 끝나는 거지. 그래서 축을 찾아보자. fx가 어떻게 생겼는데 3으로 묶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6x가 되니까 뒷부분은 무시.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결국 어떻게 될 거예요? 3에 x 마이너스 3의 완전 제곱식의 형태가 만들어질 거거든. 따라서 축은 얼마? x는 3. 따라서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저 함수 3x의 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a를 정적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0이 나옵니다. 를 풀어주면 된다고 했어. 맞나요? 오케이. 요거 하나만 가지고 나머지 문제들을 너희들이 직접 한번 풀어봐 라고 했는데 이 참수의 특수성이 없는 형태의 문제들은 너희들이 직접 풀어줘야지. 예를 들어 어떤 문제? 46번 문제. 이거 지난번에 한 문제이지 풀기하는. 네. 빠르게 넘어가서 놓쳤나? 지난번 필기하는 집에 있어요. 이거 아. 제가 써가지고. 아 맞다. 그래서 자 그러면 46번 한번 볼게요. 얘부터는 이제 너희들이 전부 다 풀어보라라고 했는데 오늘은 좀 많이 풀어보자. 자 46번 x-2x라고 하는 함수와 직선 y는 kx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됩니다. 그런 k 값이 뭔가 주어져 있을 때 a를 구하세요. 즉 a를 구하라는 말은 k를 구하세요라는 얘기가 그렇지. 그럼 지금 저 문제 다시 한번 봐봐. x-2x라고 하는 녀석 내가 그림으로 그려놨어요. 그 다음에 누구? kx. y는 kx라고 하는 놈은 0,0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k인 어떤 직선입니다. 맞나요? 그 녀석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x축에 의해서 2등분 된다라는 얘기는 이 넓이와 이 넓이가 일치합니다라는 얘기지. 그럼 너희들은 빨간색 두 개의 넓이를 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 요 녀석의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리고 요 녀석의 넓이 너희들이 쉽게 구할 수 있단 말이야. 빨간색의 두 배와 초록색 하나는 같습니다 라고 풀어주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요? 맞나요? 초록색 전체로 가야지. 전체 넓이가 빨간색의 두 배입니다. 그러면 이 빨간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할 건데? 또 6분의 공식 쓸 수 있지. 6분의 얼마예요? 최고차의 개수 1.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까지. 즉 2-0의 3승 6분의 1의 2의 3승. 그게 2배를 해주면 뭐랑 같아집니다? 초록색깔 전체 넓이. 전체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건데요? 직선과 이차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니까 역시 6분의 최고차의 개수 1. 근데 값이 0은 있는데 누구? 요거 하나 찾아야 된다 그렇지.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y는 kx라고 하는 함수랑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고 하는 함수가 만나는 점을 먼저 찾아보자. 그럼 어떻게 하자?
x제곱 마이너스 2x랑 2가 같아지는 거 찾는 거니까 kx 넘어가면 마이너스의 2 플러스 k의 x는 0 찾기. 됐나? 그러면 이거 x로 묶어주면 x 곱하기 x 빼기 2 플러스 k 그놈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x 0은 여기 나와 있고 나머지 하나는 2 플러스 k가 되겠네. 됐나요? 얘가 0 되는 거 x가 0인 거랑 2 플러스 k인 거랑 그래서 어디부터? 0부터 어디까지? 2 플러스 k까지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 해주면은 2 플러스 k다 그렇지. 그 녀석의 3승이에요. 이것씩만 풀어주면 돼. 그럼 어떻게 돼요? 어? 하나? 초록색. 초록색 이거? 네. 이거 뭐야? 교점 찾기 교점. 누구랑? 얘랑 얘의 교점 찾기. 다 따라오씩 세우면 되지. 그래서 kx가 넘어가는 거야. 됐어? 오케이. 그래서 x를 묶어준 거. 알았지? 그래서 x가 0입니다. 그런데 얘 말하는 거고. 얘가 0입니다. 즉 x가 2 플러스 k입니다. 그게 0입니다. 맞는 점. 오케이. 그럼 이거 풀어줍시다. 양면을 6배 할 거니까 사라지세요. 그럼 좌변은 16이고요. 그게 2 플러스 k의 3승입니다. 문제가 뭐야? k의 값을 구하세요. 아이씨. 그럼 이거 이제 무리수 쪽 들어가겠네. k의 값을 구합시다. k는 어떻게 구해져요? 양면을 세제곱근. 됐니? 우변은 2 플러스 k. 따라서 k가 뭔데요? 세제곱근 16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떻게 된 거야? 2의 몇 제곱근로 보시고 있는 거 보니까 2의 몇 승? 3분의 4승 빼기. 그래서 a는 얼마? 3분의 4. 여기 답인 거지. 그래서 (47번) 요거는 별표 하나 쳐놓을래? 이게 다른 문제로 내가 바꿔서 한 문제를 더 만들어줄게. 물론 이게 그냥 얘를 응용해서 만드는 거라서 이게 풀릴지 안 풀릴지는 몰라. 근데 일단 문제 유형 자체가 한 가지가 더 나와요. 그걸 같이 설명해 줄게요. 자, 47번 문제 한번 봅시다. 지금 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 4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색칠을 다시 한번 해놨는데 저 녀석의 넓이의 합이 4라고 하니까 저 부분의 넓이를 두 개를 어떻게 할 거야? 각각 구해서 더해줘야지. 맞니? 그러면 어떻게 구해줄 거냐면 이거는 구할 때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A부터 C까지 곡선만 A부터 C까지 정적분 해요 라고 구할 수도 있을 거고, 맞지? 또는 어떻게 하는데 전체 이 곡선의 넓이에서 요거 구할 거예요. 근데 결국엔 똑같은 얘기가 나올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는 너희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P의 좌표가 A, A제곱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얘의 X좌표가 A거든. 그래서 어디부터? A부터. C는 어떤 점이야? Q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거리지. Q가 2,4라고 하니까 X좌표가 똑같습니다. 얘는 2예요. 그래서 A부터 2까지에 대한 X제곱의 정적분이야. 그게 바로 이 노란색 부분이 넓이인데 그놈과 합을 구할 거래요. 누구의 합? 요 부분의 합. 요 부분의 넓이는 이거 직접 구하는 방법도 있기는 해. 뭘 이용해서? Y축으로 둘러싼 부분의 넓이를 이용해서.
근데 얘는 그렇게 구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하게 있죠. 뭐예요? 직사각형에서 이걸 빼면 되잖아. 맞니?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데? 얘가 A, A 제곱이니까 얘가 A 제곱. 그래서 직사각형의 넓이는 A 곱하기 A 제곱, 즉 A의 3승이고요. 거기서 뺄 겁니다. 저랑 더 어렵죠. 응? 이거는 역함수의 정적분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정적분은 못 구해. 이게 왜 그러냐면 얘를 x는 의 형태를 고치려고 해야 되잖아. 그럼 얘가 루트가 해야 루트와의 정적분도 왜 못하냐. 이거는 이제 언제냐? 이적 2에서 할 일이지. 오케이? 자, 그래서 어떻게 합시다.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 부분의 넓이는 어디예요? 0부터 a까지의 x제곱 dx예요.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지. 됐나? 그러면 어떻게 합시다? 계산합시다. 얘는 뭐가 돼요? 3분의 1에 2의 3승 빼기 a의 3승 더하기 얘는 어떻게 되어요? 그냥 a의 3승. 얘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분의 1에 a의 3승. 자, 계산해볼까요? 그러면 요거 먼저 계산해주면 3분의 8. 남은 거 전부 계산하자. a 3승의 개수들로서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네. 그리고 플러스 1 있으니까 플러스 3분의 1. 그 넓이가 얼마래? 4. 즉 3분의 11에. 그러면 a 3승이 얼마인데? 4. 3분의 8, 3분의 4 더해야 3분의 12, 즉 4 나온다, 그렇지? 따라서 a 3승의 값을 구해야 되니까 답은 4. 됐나요? 너희들이 지금 미적원에서 배우는 거는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가장 기준입니다. 그래서 저 넓이를 어떻게 구해보자 하는 거를 어떻게 넓이를 쪼갤 것인가인데 항상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기준으로 잡아주세요. 그냥 아무렇게나 쪼개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보래. 문제를 풀어보래. 뭐 이런 게 있나봐. 요 부분의 넓이를 구하네. 너희들 어떻게 쪼갤 거야? X축을 기준으로 찍 하고 쪼개주면 그래. 여기에서 이 직선과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따로 구해줘. 이 직선에서 이 직선 넓이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따로 정렬분을 따로 해주는 거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니면 어떻게 해도 돼?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하자? 곡선에서 요 넓이를 먼저 정적분으로 구해준다. 그 다음에 뭐? 요 사다리꼴을 넓이를 먼저 구해주지. 거기서 빼면 되잖아. 요거를 직각삼각형 요렇게 들어가. 그럼 이제 남는 게 뭐예요? 초록색 부분 빠지면서 얘 남고 얘 남으니까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X축을 기준으로 쪼개주는 거죠. 알았지? 그게 미적원에서의 기본적인 넓이. 자, 그럼 여기서 내가 47번 문제를 별표 치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서 만약에 그냥 내가 억지로 문제를 하나를 만들어 볼게. 이거는 그냥 참고하세요. 쓰지 마세요. 어떻게 볼까? 이렇게 볼까? 자, 내가 지금 초록색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과 빨간색으로 그린 부분의 넓이가 얘를 내가 S2, 초록색 3개 넓이 합한 거를 S1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문제에서 S1과 S2가 같다라는 얘기가 있어. 그럼 너희들 어떻게 풀어줄래? 요 두 개의 넓이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세요? 너희들은 요 넓이를 내가 그냥 A라고 할게. 그러면 기본적인 수의 연산에서 양변에 똑같은 A를 더해도 성립합니까? 안 합니까? 성립하죠. 그래서 S1 더하기 A, 즉 누구? 직각삼각형의 넓이 쉽게 구할 수 있잖아. 그놈의 넓이 봐. S2 더하기 A, 원의 넓이가 같습니다. 원도 넓이 쉽게 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저 문제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다. 이거는 크게 끝났으니까 지울게. 그냥 이제 임의로 바꾸는 건데
요 넓이와 요 넓이가 그냥 같다는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런 문제가 있다고 쳐보자.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풀어주면 된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의 넓이를 계산해서 S1과 누가 S2가 같습니다 해서 끝내지 말고 양면을 A를 더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A라고 하면 안 되겠네. 이거는 K라고 하겠지. K라고 할게. A는 있으니까 어떻게 요 두개가 같습니다라고 하면은 요 부분의 넓이 어떻게 구해요? 직사각형이니까 A 상승이죠. A제곱. 그 다음 저 녀석의 S2의 넓이에요. 그리고 K까지 더한 넓이 뭔데요? 0부터 얼마까지? 2까지의 정적분이 같습니다. 누구를? X제곱을 정적분합니다. 얘가 뭔데? 3대 8. 그럼 이 문제는 답이 뭐예요? 3대 8이 답입니다. 이런 식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너무 친절하지 마. 애들 너무 착해. 우리나라 애들 뭐 S1과 S2가 같다라고 하니까 지난번에 푼 문제 요거 이 넓이가 같다라고 하니까 여기서의 넓이를 양수로 정적분한 거랑 여기서 여기까지의 넓이를 정적분한 음수 부호를 바꾼 거랑 두 개가 같습니다라고 식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 그냥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하면 같습니다. 뭐래? 더하면 0입니다 하면 된다고 했잖아. 그럼 똑같은 그럼 아니야. 결국 S1과 S2가 같다고 해서 S1과 S2를 식을 그대로 세울 것이 아니라 누구? 저런 식으로 식을 세워주는 형태의 문제가 나옵니다. 요런 거. 알았어? 그게 작년에 뭐였지?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아무튼 기출문제 중 하나예요. 알았어요? 잘 기억해도 돼요. 정적분의 활용에서는 이런 것들 생각을 조금씩 바꿔야 되는 형태의 문제들이 등장합니다. 요것 때문에 내가 이 47번 문제를 배치라고 한 거예요. 생각의 흐름을 깨야 돼. 알았지? 두 개가 같다고 해서 같다라는 그 넓이를 각각 구해서 진짜 같다라고 식을 세우지 말라고. 알았어요? 식을 좀 바꿔서도 세울 수 있다고. 그거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몇 번으로 넘어가 보자. 48번은 패스. 49번 풀어보세요. 자, 직접 한번 풀어보세요. 빈칸은 원래는 더한 거 아니죠? 빈칸은 이거 그러니까 두 번째로 내가 푼 문제? 이거 빼줘야 되지 않아요? 원래도 아니, 준호야 봐봐. S1과 S2가 같다 그랬지. 맞지? 여기 1 더하면 성립 안 해? 넓이 달라야 넓이가 다르지만 이 식 자체가 틀린 식은 아니잖아. S1에다가 1이란 걸 더한 것과 S2에다가 1을 더한 거는 같잖아요. 그럼 거기에 K를 더해보라. S1을 구하고 S2를 구하기가 더 귀찮잖아. 어차피 K를 더해도 같아지잖아. S1과 S2가 같다면. 그럼 이것도 성립해야만 하지. 그럼 이걸 구하기가 훨씬 수월하니까 이렇게 구하기를. 오케이? 같다라고 해서 그걸 이제 같도록 하는 A 값을 구하는 게 문제잖아. S1을 구하세요. 아니잖아. 맞아. 그럼 같도록 할 때, 같다를 만족할 때, 그때의 A 값 찾아보세요. 알았어요? 그리고 정연이 쉬는 시간에 잠깐 쌤을 얘기 좀 하자.
자,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얘를 정적분을 하고 있고 또는 지금 6분의 공식을 안 쓰고 있다거나 그 6분의 A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 공식을 써야 되겠다는 느낌을 못 받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결국 뭐예요? 이차함수 y는 x제곱이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그 다음에 1,4가 분명히 곡선 안에 이쪽에 어딘가에 있을 거야. 그 점을 지나는 직선, 이런 공식으로 뺑글뺑글 돌아간다, 그렇지? 그런 직선으로 둘러싼 경우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결국 이거죠. 이거 봤죠? 오늘도 두 번, 세 번쯤 봤지? 뭐야? 교점만 찾아주기만 하면 결국 뭐예요?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면은 답이에요. 그놈을 이제 식으로 구한 다음에 최소값 찾을 거니까 뭐 최소값 찾는 방향으로 흘러가겠지. 근데 그걸 정적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알파, 베타 얘네들 찾아야 되는 건 정적분이건 6분의 공식이건 똑같고 결국 이놈의 넓이를 6분의 하면서 공식을 쓸 수 있다는 것까지 해줘야지. 그러면 최고층에서 얼마야? 1이잖아요. 맞나요? x제곱 여기는 x제곱 2차 먹고 직선이니까. 그럼 얘는 뭔데? y는 기울기를 모르니까 기울기는 몰라. m을 하자. 1,4를 지나니까 이렇게 갈게요. 그럼 이제 교점과 교점을 찾아서 그놈을 3승만 해주면 되는데 즉 베타 마이너스 알파이 3승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알파 베타를 구할 수 없지. 왜? m도 모르거든.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일단 교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합시다? 두 개 식을 같다라고 하는 거죠. x제곱 마이너스 mx 그리고 마이너스 m이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m 플러스 4가 넘어올 거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그게 0 되는 값 찾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만족하는 거는 이거 인수분해 안 되지. 안 되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찾으러 가야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예요? m. 알파 곱하기 베타 얼마예요? m-4. 그걸 가지고 뭘 구하러 갈 거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런 때 봤었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먼저 구할 수 있잖아. 뭔데?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4알파 베타를 빼면 되거든. 따라서 뭐 할 건데요? m제곱에서 얘를 빼자. 마이너스 4m 플러스 16. 그럼 그놈의 루트를 씌워주면 이게 사라지면서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예요. 왜 절대값 안 씌웠지? 우리는 베타가 더 큰 거 어차피 알고 있으니까 베타에서 알파 빼면 어차피 양수입니다. 내가 베타를 오른쪽에 있는 걸로 잡았잖아. 그럼 그 놈을 뭐 할 거야? 3승을 할 거야. 아니 그게 이 자리로 쏙 들어갈 거니까 6분의 1에 뭐예요? 루트 안에 뭐 들어가 있지? m제곱 마이너스 4m 플러스 16.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놈의 3승이 들어가 있어요. 이놈의 미니멈 값을 찾으세요. 와, 그럼 루트도 있고 3승도 있고 복잡한데요. 이게 아니라 너희들은 이놈의 최소값을 찾아서 그 최소값을 3승하고 루트까지 씌워준 다음에 6분의 1을 해준 거야. 얘의 미니멈 값을 먼저 찾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m-2에 제곱 플러스 10 얘가 바로 미니멈 값이지. 그럼 얘의 미니멈 값은 어떻게 되는데요? 그 10이라는 놈에 3승을 한다. 루트를 씌워줘. 그리고 6분의 1을 해줄 거잖아. 됐니? 그럼 12의 3승을 루트 씌우자. 뭐예요? 2에
2승 곱하기 3의 1승을 3승을 먼저 하든 2분의 1승을 먼저 하든 해주면 6분의 1에 2 곱하기 루트 3 있죠? 그놈의 전체 몇 승? 3승을 해줄 거니까 3승 해주면 6분의 8에다가 얘는 3 루트 3 그럼 약분 여러분의 답은 4 루트 3 계산하는 거는 이제 무리수가 너희들이 안 익숙해서 좀 복잡하게 보이는 거지 무리수만 다시 한번 잘 기억해두면은 이거 할 수 있죠. 무리식 또는 무리식 이런 식으로 최소값 찾는 거지. 여기서 네. 그래서 내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거야. 6분의 공식 저거 진짜 많이 쓰일 거라고. 알겠나요? 잘 기억해둬야 돼요. 그 다음 정리 다 되면 52번 풀러 갈게요. 저기 12번 들어가요. 어? 저기 왜 12번? 최소값 찾는 거니까 안에 있는 요 녀석의 최소값이 10이거든. 최소값 살 때는 얘가 최소값일 때 얘도 최소값이잖아. 그냥 최소값 하나 나온 거잖아. 최소값을 구하라. 됐어요? 네, 그래서 자, 52번 풀어봅시다. 51번 뭐예요? 처음으로 만나는 위치를 구하세요. 뭐예요? 위치를 구하래요. 속도가 주어졌네요. 뭐예요? 속도를 가지고 위치의 식을 찾으러 가세요. 그럼 이게 정적분 형식의 문제도 있고 내가 알려준 거는 부정적분을 풀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아무튼 위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얘를 내가 지난번에 설명을 앞에 문제로 했을 텐데 위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일단 뭘 해야 돼? 적분을 해야 되는데 그게 부정적분으로 쓰이는 형태의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적분의 형태로 풀리는 문제도 있어. 그냥 둘 다 쓰면 돼. 사실 하고자 하는 얘기는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일단 뭐예요?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 위치가 뭐래? 만나는 거니까 그 두 위치가 같다라고 식을 세우면 되거든. 그래서 P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와 Q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를 각각 찾을 거예요. 부정적분의 방향에서 한번 풀어보자. XP를 찾을 거야. 물론 T에 대한 식으로. 뭐 할 거야? 속도가 주어졌으니 뭐 하자? 부정적분을 해보자. 그럼 어떻게 돼요? 2T의 상승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적분상수 C. 근데 이 녀석은 항상 누가? 초기 위치가 이 녀석 위치 자리에 들어올 거잖아. 원래 너희들은 바로 0 쓰면 되는데 나는 한 번 더 쓸게. 그래서 초기 위치가 0이기 때문에 즉 T가 0이 들어갔을 때 원점 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C는 0이에요. 따라서 요렇게 위치의 함수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누구? XQ? Q라고 하는 녀석의 위치를 찾아보자. 저 녀석 3T제곱 어쩌고저쩌고 저 녀석 적분해보자. 부정적분. 그럼 어떻게 돼요? T3승 플러스 6T의 제곱 마이너스 4T. 역시 초기 위치 플러스 그냥 제로를 넣어줄게요. 그럼 그 두 개가 만나는 거니까 그 두 개의 위치가 뭐야? 같아지도록 하는 점 찾는 거지. 그 시간을 찾는 거지. 맞나요? 그럼 두 개 같다라고 합시다. 그럼 뭐예요? 이 녀석들 전부 다 좌우들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T3승 마이너스 7T의 제곱 플러스 10T. 그게 0 되는 건 첫 번째인데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거는 처음 초기 위치 T가 0일 때 0은 0이지. 근데 0일 때는 출발할 때니까 출발할 때 말고 우리는 출발 뒤에 만나는 걸 찾을 거야. 우리가 찾고 싶은 T는 양수인 거란 말이에요. 양수인 T를 찾을 거예요. 즉 0이 아닌 거니까 약분이 가능하지.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0이 0 되는 거 찾는 거니까 2, 5, 따라서 T는 얼마인지 2일 때도 만나고 5일 때도 만나는데 처음으로 만나는 거니까 2일 때를 찾으라는 얘기고 그럼 그때 위치 찾으라고 하니까 여기다가 2 넣어주면 답이겠죠. 얼마요? 16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답은 24. 물론 밑에 넣어도 답은 똑같을 거고 8 플러스 6, 4, 24 마이너스 24, 8 그러니까 24 똑같이 나오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초기치가 둘 다 0이에요? 어? 왜? 여기 원점을 동시에 출발 0인 위치를 출발하잖아. 수직선에 처음 위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XP P의 T초 T시간일 때의 위치지. X에 0, T에 0가 봐. 0일 때의 위치니까 원점 0이 나와야지. 오케이? 이게 부정적분으로 푸는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정적분으로 찾아볼게요. XP라고 적어봐야 위치, P 위치, Q 위치.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P의 위치를 정적분을 통해서 풀어봅시다. 그럼 뭐예요? 처음에 분명히 원점을 출발할 거고 거기다가 더 할 거야. 무엇을? 0부터 x까지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면 0부터 x까지의 뭔데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거든요. 됐나요? 얘도 역시 마찬가지 0부터 x까지의 속도를 정적분을 해주면 뭐가 나옵니다? 0초부터 초냐? 초네. 0초부터 x초까지의 뭐예요? 위치의 변화량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그 앞에 뭐? 처음 위치를 더해주는 거예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만큼 변화했어요. 정적분이 의미하는 거는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위치가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거예요. 이거 계산해 보세요. 뭐 나와요? 얘랑 똑같이 나올 건데 그냥 x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을 뿐. 얘도 마찬가지. x 상승 6x 제곱 마이너스 4x. 계산 과정은 그냥 할게요. 아무튼 이렇게 계산됐어. 그때 두 개의 위치가 서로 같다. 왜?
만나는 위치를 찾을 거야. 그럼 만나는 시간을 먼저 찾아서 x 값이 2 또는 5라고 나오겠지. 그때 우리는 2일 때의 위치니까 뭐예요? 여기가 대입해주면 답은 똑같이 24 나올 거예요. 그럼 위에 가는 부정적분, 밑에 가는 정곡분을 계산하는 위치의 식인데 결국 하고자 하는 얘기 똑같지. 맞지? 오케이. 그래서 나는 일부러 부정적분 방식 풀이도 하나 더 써주는 겁니다. 왜? 똑같으니까. 똑같은 건데 굳이 뭘 더 설명할까요? 알았나요? 자, 정리 다 된 사람은 57번 불러갈게요. 자, 57번 봅시다. 지상에서 처음 속도 요거 하고 뒤에는 그래프 문제 조금만 풀고 시작하지. 한 두 문, 요거 포함해서 한 3문제 정도 풀게요. 자, 지상에서 처음 속도 60으로, 처음 속도 60으로 똑바로 위로 발사한 물체의 t초에 속도가 마이너스 10t 플러스 60이래. 야, 그러면 이거 처음 속도 60을 줄 이유가 없잖아. 왜? 0 넣으면 60인데, 뻔히. 맞지? 안 줘줘도 그 정도는 너희들 캐치할 수 있죠. 자, 그때 뭐 하세요?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구해요. 그럼 너희들은 속도를 구할 거니까 어떤 순간, 그 순간을 t를 내가 찾은 다음에 그거를 속도식에다가 그대로 대입하면 답인데 뭐 할 때? 물체가 지면에 닿는 순간 그때의 시각을 찾으라는 얘기잖아. 지면에 닿습니다. 지면에 도착합니다. 그게 뭐예요? 위치가 여인 거거든. 그럼 지금 뭐 하러 가야 돼? V를 가지고 뭘 구하러 가야 돼? 위치 구하러 가야 돼. 그럼 또 부정적분으로 푸는 방법, 정적분으로 푸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다, 그렇지? 나는 이제 주로 부정적분에 편해가지고 바로 xt 위치를 찾으러 갈 거야. 또는 높이니까 뭐 h로 가던가. 그거는 너희들의 자유. 자, ht를 구합시다. 제일 부정적분 해보세요. 마이너스 5t의 제곱 플러스 60t. 거기다가 초기 위치를 넣을 건데 분명히 처음에 뭐 지상에서 출발하니까 처음에 위치는 빵이란 말이야. 생략. 오케이? 그러면 지금 위치, 높이 나왔죠? 그래서 뭐 얘가 0 될 때의 t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돼요? t제곱 마이너스 12t가 0인 거니까 t는 얼마인데 0 또는 10이에요. 0인 거는 시작을 해서 나타내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고 결국 12일 때의 속도를 구하세요. 그럼 답은 뭐예요? v12 얼마? 마이너스 60. 오케이? 답은 마이너스 60. 물론 뭐 단위까지 쓰려면 이따 쳐. 오케이? 그럼 여기서 너네 속력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얼마야? 속력을 구하세요. 답은 그냥 60이죠. 전에 얘기했을걸요? 속도와 속력의 차이. 속도는 방향이 있어서 부호가 있을 거고요. 그럼 지금 마이너스 60이라는 얘기는 아래 방향으로 60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뭐 속력은 방향이 없어. 즉 부호가 없어야 돼. 그래서 그냥 60이 답이에요. 속력으로 물어봤다. 지금은 속도니까 그냥 60이 답이고 마이너스 60이 답이고. 문제 알겠어? 속력과 속도의 차이도 알겠어요? 가끔씩 나오더라. 가끔씩. 문과에서는 많이 물어보는 건 아닌데 이제 문과에서 물어보는 건 보통 언제 속력이 최대다, 속도가 최대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로 나오긴 하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뭐 할까요? 뒤에 마지막 유형으로 넘어갑시다. 자, 뭐 볼 거냐면 그래프. 자, 여기서 내가 하고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 미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적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네가 앞에 도함수에서 또는 그냥 적분 또는 부정적분 또는 정적분에서 뭘 배워왔었냐면 도함수의 그림을 가지고
도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fx 유추하기 또는 fx에서의 어떤 해석을 해보기 또는 fx의 그래프를 보고 f'x 도함수에 대한 뭔가를 유추해보기 했어 안 했어? 했었잖아. f의 그림이 주어져 있을 때 f'에 대한 얘기하기 f'이 주어졌을 때 f에 대한 얘기하기 왔다 갔다 해줬단 말이야. 맞나요? 그러면 이제는 누구? 위치가 있고 속도가 있고 가속도가 있어. 위치, 속도, 가속도에서 위치의 도함수가 속도, 속도의 도함수가 가속도가 되는 거 잘 기억해 두라고. 가속도의 부정적분이 또는 적분이 속도, 속도의 적분이 위치입니다라는 걸 알도록 하세요. 그럼 지금 뭐예요? 속도가 주어져 있네요. 가운데 녀석이 있는 거니까 미분을 해서 도함수에 대한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든 또는 적분을 통해서 뭐 위치에 대한 얘기를 하든 두 가지 방향으로 문제가 나올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럼 지금 이 문제 한번 문제를 볼게요. 뭐 하세요? t는 0부터 3까지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고 하세요. 자, 여기서 너희들이 또 하나 알아둬야 되는 게 뭐가 있냐면 움직인 거리 그리고 위치의 변화예요. 자, 어떤 점에서 오른쪽을 향해 출발하는 뭐 차가 있었습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10m 이동하는 동안에 몇 초? 1초가 흘렀어. 자, 근데 어때? 오른쪽으로 그 10m 위치에 딱 도착하는 순간에 뭔가 물건을 놓고 온 걸 떠올렸어. 그래서 그 점에서 그대로 리턴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1초 만에 반대편 10m로 돌아왔어요.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20m고요. 위치의 변화량은 0m. 그 차이 알겠어요? 이 20은 어떻게 나오는 거고 이 0은 어떻게 나오는 거냐면 0부터 2까지에 대한 속도를 그냥 정적분하는 게 아니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오고요. 왜? 거리는 방향이 없어. 오른쪽으로 10, 왼쪽으로 10. 그래서 20. 왜? 방향이 없으니까 그냥 10 더하기거든. 근데 위치의 변화량. 위치는 뭐야? 방향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를 0부터 2까지 그냥 정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뭐가 나옵니다? 무조건 0이 나옵니다. 왜? 오른쪽으로 10 플러스 10 왼쪽으로 10 마이너스 10 그 두 개 더하는 거니까 0이 나온다. 그럼 지금 저 문제는 뭐예요? 움직인 거리 구하라고 했으니까 너희들은 뭘 구해야 돼? 오른쪽으로 움직인 거리와 왼쪽으로 움직인 거리를 그냥 각각 거리를 구해서 더해주기로 들어가는 거죠. 그럼 뭐예요? 이 녀석이 뭐야? 0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 얼마? 2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2 그것도 플러스 2. 자, 2부터 3까지 얘 뭐야? 1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 그 뭐야? 이 마이너스 1은 뭐예요? 정적분 그냥 정적분이니까 위치의 변화량이지. 그 두 개를 더하기는 할 건데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서 더했어요. 바로 얼마예요? 3이에요. 왜 3이에요? 움직인 거리를 구하다 보니까 저 마이너스 1 위치의 변화량 마이너스 1을 어떻게 할 거야? 절대값을 씌워서 크기로만 바라볼 거야. 그래서 두 개 더해서 답은 3이에요. 움직인 거리와 위치의 변화량은 너희들이 반드시 구분을 해줄 줄 알아야 돼요. 알았나요? 네. 그럼 요거 다 푼 사람들은 딱 하나 아까 딱 두 문제만 더 풀기로 했었지? 딱 하나만 더 풀어보자. 몇 번? 61번. 61번만 풀고 마무리할게요. 자, 정리 마무리 하는 동안 먼저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 풀고 마무리할게요. 이용 DT죠. 그 변화는 이용 DT죠. 인테그럴 이용 0이 DT죠. 뭐 이거? 아까 그 저기 지금 아 여기 DT 0, 2 0부터 2까지의 위에 거 움직인 거리는 절대값에 대한 DT 한번 밑에 거는 그냥 DT 그냥 함수를 적응하고 속도로 알았어?
어? 추워. 자, 풀어보자. 61번. 그림은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물체의 t초의 속도의 그래프입니다. 주어지는 건 vt예요. 자, 그때 t는 5에서의 물체의 위치를 구하시고요. 0부터 5까지의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보세요. 각각 따로따로 구할 거예요. 분명히 물체의 위치인 a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처음 위치인 0에다가 어떤 거? 움직인 아니지. 위치의 변화량을 더해줘야 답일 거고, B라고 하는 녀석은 어떻게 될 거예요? 움직인 거리라고 하니까 말 그대로 움직인 거리를 직접 구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위치의 변화량들을 전부 다 더하기는 더할 건데 어떻게? 절대값을 씌워서 더할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위에 있는 A라는 거 누구 위치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합시다. 여기서 0부터 5까지의 전체 인테그럴을 그냥 더하면 되는데 0부터 5까지 실제로 정적분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결국에는 이놈들을 어떻게 할 거예요? 넓이를 구할 건데 부호를 신경 써서 구할 거예요. 그럼 이 녀석의 넓이는 얼마예요? 1이죠. 플러스 1. 위에 있는 1. 따라서 플러스 1. 거기서 뺄 거야. 누구를? 요 녀석을. 면적이 달라요. 어? 나랑 똑같지? 이건 어? 전에도 한 번 너 혼자 다르지 않았니? 얘가 똑같죠. 이거 아닌가? 그래? t는 5에서 물체의 쌤거든. 물체의 위치. 너도 물체의 위치냐? 아니네, 내게 다르네. 이거는 그냥 물체의 위치가 결국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똑같죠? 오케이? 똑같은 거지. 결국 원점으로부터 어디에 있니? 위치를 보는 거니까. 자, 아무튼 A는 똑같은 거네. 다행이다. 자, 그러면 아무튼 요 밑에 있는 거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왼쪽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왜? 넓이가 음수로 나올 거니까. 왼쪽 방향으로 얼마만큼? 마이너스 2만큼. 또는 왼쪽 방향으로 2만큼. 그래서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위치에 주어져 있을 거예요. 대신에 이거는 뭐냐?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라고 나오냐? 그러면은 A는 1이겠다. 너네는 그렇지? 너네 답은 1일 거야. 1. 네. 나는 위치니까 왼쪽으로 1만큼에 위치합니다 해서 마이너스 1이 답이 되는데 너희들은 원점으로부터의 거리잖아. 0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 떨어진 거리는 1이거든. 근데 원점에서 그 t가 오를 때 위치는 내가 책에 있는 거는 그러니까 t는 5일 때의 물체의 위치잖아. 맞지? 요 칠판에 있는 거. 위치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맞아. 근데 너네들 문제는 t는 5일 때의 물체의 위치를 보긴 볼 건데 뭘로 보는 거야?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로 보는 거기 때문에 그 거리를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떻게? 절대값으로 봅시다. 그래서 너희들 답은 1이 될 거야. 알았어? 오케이? 그리고 B는 뭐예요? 물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를 보죠. 물체가 움직인 거리를 보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방금 요 더한 넓이들 1과 2를 어떻게 더할 거야? 부를 무시하고 양수로서 더할 거야. 그래서 답은 3이에요. B는 3이에요. 그래서 뭐 내 문제에서는 내 교재에서는 답이 2일 거고 너희들이 교재에서는 A 플러스 B를 물어본다면 답은 4겠네. 오케이? 오케이. 자,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없으면 잠깐 쉬었다 질문할게요.